1억 누락했으면 부가세 1,000만 원 나오고 가산세가 많게는 4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또 붙어요. 5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0만 원 내고 끝내 세금 지금 2,000만 원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세금 낼 때 진짜 다 한숨 쉬시면서 나 파산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미 다 발견돼서 온 거는 해결할 수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가세 신고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이슈, 매출 누락. 이게 원치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매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 누락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방법도 다양하고 그거에 따라서 파생되는 이슈도 참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드려야겠다.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엄청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찾아오셔서 살려달라고 하신 분 계신데 이거 못 살려드려요. 이미 국세청이 알고 들어온 경우에는 이걸 해결할 방안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누락이 왜 발생되고 그거에 따른 파생되는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현금 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끊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온라인 결제 대행도 많죠. 뭐 플랫폼 통해서 전자상거래 하시거나 아니면은 배달 어플 같은 걸 통해서 음식 뭐 이렇게 판매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100% 잡혀요. 매출 누락의 요소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 투명하게 사업하고 계신 거일 거예요. 제가 좀 무겁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거 나도 다 걱정해야 되나? 이런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자. 첫 번째, 매출 누락이 되는 형태가 현금으로 진짜 돈을 받아요. 요즘은 참 현금 거래 안 하죠. 근데 아직도 현금 거래하는 경우 꽤 많아요. 업종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지만 뭐 코인 노래방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고, 그리고 뭐 오락실, 뭐 간이 음식점, 뭐 자판기업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제 현금 수령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건설하시는 분들, 건설하면서 진짜 CD기에서 돈 뽑아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현금 수령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위험해요. 이거는 100% 누락하려고 또 목적을 가지신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제 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 누락이 많이 된다. 두 번째,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 현금보다 이 형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독님 촬영해 주셨는데 계좌 이체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누락시켜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긁고 싶은데 저 죄송해요. 저 단말기 없어요. 그냥 계좌 이체해 주세요. 이거는 국세청에서 봤을 때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또 매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업종이 회원권 끊어주시는 곳들, 그리고 장기 이용권을 판매하시는 곳들이 계좌 이체를 유도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내 체육업, 헬스장이나 골프장이나 뭐 테니스 이용장이나 이런 경우에 회원권 많이 끊죠. 자연스럽게 계좌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 안 끊어주거나 이러면은 누락되는 거죠. 두 번째, 뭐 미용실 같은데, 미용실도 이제 회원권 끊잖아요. 매출 누락 참 많은 업종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생들한테 계좌 이체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이 많이 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좌 이체를 받는 업종들은 자연스럽게 매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매출 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좌 이체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 매출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다. 내가 현금 영수증 꼭 발행해야 되는 업종인지 몰랐다. 이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자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요거 요즘 참 많죠? 해외에서 매출을 수령하는 경우. 해외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영수증 요구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뭐 인보이스 끊어주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또 매출이 누락돼요.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 들어오잖아요. 이거 국세청 다 알아요, 이미. 외국한 은행에서 국세청한테 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실하게 신고하시던 납세자예요. 이거 자료를 세무사한테 다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건을 누락시켰던 거예요. 외화로 돈 들어온 거를. 근데 이거 국세청이 찝었어요. 신고 안 했다고, 이 건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통지를 해요, 그냥. 보니까 이거 몇 월 며칠에 돈 들어왔는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찝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은 유튜버 분들이 꼭 신고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옛날에 진짜 누락 많이 했고 지금도 누락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유튜버 분들 이제 구글 애드센스에서 돈 쏴주죠. 이거 옛날엔 그냥 다 신고 안 했어요. 근데 한 3, 4년 전부터 국세청이 막 대대적으로 한번 털었죠.
그래서 이제 경각심들이 생겼는데 이제 소규모로 이제 매출 발생하신 분들 아직도 신고 안 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운동선수들, 해외파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누락하신 경우도 많고 외국 기업에 컨설팅 용역 제공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정보통신업 하시면서 돈 받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누락하신 경우 진짜 많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국내에서 거주하시는데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한테 돈 받으신 거 웬만하면 다 신고하세요. 계좌이체로 꽂히는 순간 다 알아요. 국세청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품 같은 거 만들어서 해외로 보따리 상이라고 하죠. 외국 가서 파시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원래는 통관해서 나가야죠. 수출 통관. 근데 뭐 어찌저찌 해서 나갔어요. 외화를 국내로 반입시켜요. 이것도 위험해요. 보따리상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 이거는 정말 적극적인 탈세로 봐요. 국세청은 타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음식점 하시거나 뭐 카페 하시는 분들이 세금 아낄 목적으로 다른 사람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긁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마치 마법의 절세 아이템처럼 컨설팅 업체에서 붙어가지고 판매하시는 경우 있었거든요. 한 5년 전만 해도 이거 안 쓰면 바보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부가세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주는데 왜 안 쓰냐? 다 걸렸어요. 어떻게 걸리냐? 그 업체를 국세청이 털어요. 그 카드 단말기 빌려준 회사가 매출이 얼마나 많이 찍혔겠어요. 그런 분들이 고액의 수수료 받고 한 번씩 쫙 뿌려주죠. 그게 불법이란 걸 알아요, 국세청이. 왜냐하면 그 형태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서 여기를 털면 자연적으로 다 파생돼요. 이런 식으로 조사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타인 명의 카드 단말기 쓰는 경우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식당인데 단말기 다른 사람 거 갖다 놓고 그냥 긁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형태로 걸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 송도에서 밥을 먹었는데 카드 영수증이 서울 영등포구로 찍혀요. 이거 제가 경험한 케이스거든요. 죄송한데 저 그거 탈세 제보했어요. 이런 소비자들이 꽤 있어요. 영수증 보고 상호 다르네, 그리고 주소 다르네, 이거 탈세하시네, 이거를 아는 새파라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정당하게 세금 내는 사람이니까 탈세 제보하는 거예요. 100% 확률로 나갈 거예요. 확인하러.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매출 누락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발견이 되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거 안 걸리겠지. 요즘 진짜 많이 발견되니까 어떤 형태로 발견되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 납세자의 재산이 빠르게 느는 게 보여요. 매출이 누락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소득 신고도 누락했거든요. 나한테 찍힌 소득 금액이 점점점 낮아져요. 내가 실제로 1년에 1억을 버는데 국세청에 찍힌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만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늘어났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금융재산에 주식에 막 난리가 나 있어요. 이게 자금 출처라는 형태의 조사예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왼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이 근 5년 동안 번 소득, 국세청에 찍힌 소득 금액, 뭐 혹시 부모한테 증여받은 거 있어요? 증여가액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찍혀 있냐? 재산 늘어난 거. 부동산, 뭐 자동차, 통장, 주식 쫙 나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이 사람의 5년 동안의 카드 지출액,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 다 떠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내가 소득 신고한 게 예를 들어서 2억이에요. 8억이 비잖아요. 이거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너 장사하면서 소득 누락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금 출처 조사거든요. 이 자금의 흐름이 어디서 나왔냐? 출처를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조사고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할 때 진짜 조사 많이 나와요. 고액의 부동산, 고액의 자동차.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득 정상적으로 신고 안 됐는데 포르쉐 같은 거 샀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거 진짜 조사 받고 나중에 된통 맞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이런 자금 출처 조사 일단 위험하고요. 두 번째, 부모나 자녀가 가족들한테 증여하는 경우 있어요.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세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증여할 때 무슨 돈으로 증여했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할 때 많이 물어봐요. 이런 거. 이번에 뭐 세법 좀 개정돼서 1억까지는 세금 안 때린다고 개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럼 부모님 무슨 돈으로 증여했냐? 이런 것들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고가의 부동산 같은 거, 고가의 예금 같은 거 증여하실 때 이런 이슈는 나한테 없는가?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 좋고. 세 번째, 이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매출 누락되는 거 다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소득세 신고할 때 반복적인 소득률의 저조가 찍히시는 분이 있어요. 표현이 좀 어렵죠? 국세청은 평균적인 업종마다, 사업장마다, 지역마다 소득률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내가 매출이 100이라면은 이런 업종, 이런 지역이라면 최소한 몇 퍼센트는 벌겠지에 대한 데이터예요. 전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평균치. 이게 이제 업종 평균에 대한 소득률인데 내가 매출 누락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고되는 금액이 적어지죠? 그러면 소득률 저조라는 형태로 안내물에 찍혀요. 당신 왜 이렇게 소득률이 낮아? 이거 평균은 이건데 내가 매출이 100이면 10%는 번다는 게 평균인데 왜 당신은 5%야? 왜 당신은 3%야? 국세청이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믿지고 장사하는 사람 없다. 믿질 거면 장사하지 말아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팩트예요. 이게 경제 원리예요. 근데도 반복적으로 소득률이 낮거나 우리 사업장이 결손 나고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국세청 내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3년 이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득률 저조가 찍히면은 너는 이상한 거다. 매출 누락한 거다. 아니면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정기조사하거나 이럴 때 대상에 선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소득률 저조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 누락이 발견이 잘 돼요. 위험하죠. 발견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생기냐. 첫 번째, 세금 나오겠죠. 매출 누락했으니까 첫 번째 부가세 때려요. 부가세 과세 업종은. 1억을 누락했으면 부가세가 1,000만 원이 무조건 나오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산세부터요. 가산세가 매출 누락한 금액에 낮게는 20%, 많게는 40%가 붙어요. 그러면 1억 누락했으면 부가세 1,000만 원 나오고 가산세가 많게는 4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또 붙어요.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얼마냐면 연이자로 9.13%예요. 엄청난 골이죠.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과소신고했으면요 1년만 돌아도 한 돈 100만 원은 이자로 쌓인다는 거예요. 무섭죠? 1,000만 원에 과소신고 가산세 200만 원 빡 맞고 눈탱이 한번 맞았어요. 그리고 이자 성격으로 100만 원씩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요. 5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0만 원 내고 끝내 세금 지금 2,000만 원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또 무서운 거. 두 번째, 현금 영수증 미발급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 대상 업종인데 내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어도 현금 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업종들이에요. 학원 원장님들 무조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태권도 도장도, 체육시설, 실내 골프장 이런 것도 의무 발행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전문직 서비스업 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안경 소매점, 체력 단련장, 애완용 동물 이런 펫샵, 이런 데 자동차 세차장, 건설업, 중고가구 판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오토바이 수리점 엄청 많아요. 이 업종이 100개가 넘어요. 이 많은 업종들이 지금 현금 영수증을 원하지 않아도 소비자한테 무조건 쏴야 되는 업종이에요. 근데 매출이 누락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가산세가 나와요. 매출 누락액의 20%.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1억 누락하면 부가세로 1,000만 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1억 누락하면요. 여기 20%가 가산세로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가산세가 더 많이 나와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매출 누락액에 이런 식으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딱 걸렸다. 그러면 내가 매출 누락한 이 총액의 거의 50%, 70%는 그냥 세금이나 가산세로 그냥 뜯겨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요즘 많이 이슈되는 거 실내 건축업, 인테리어업 하시는 분들 진짜 누락 많이 하세요. 주의하세요. 체육시설업, 실내 골프장 하시는 분들 회원권 끊어주고 누락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학원 이런 경우에도 헬스장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근데 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다 명시해놨어요. 업종도 다 써놨고 한번 들어와서 보셔요.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세 번째,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세금을 고액으로 탈루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으면요. 이거 형사처벌감이에요. 조세범이라 그래요. 조세범. 세금을 억지로 탈세하려고 했다. 징역도 살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인 탈세로 매출 누락하려고 하는 행위 진짜 좋지 않아요. 저는 항상 납세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안전한 세금 신고가 일단 절세의 시작이다. 매출 누락하고 가짜 경비를 두들겨 넣고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요즘 걸리는 케이스 진짜 많아요. 1년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고. 이미 다 발견돼서 온 거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신고하시고 매출 누락이 걸리면은요. 진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한숨이 팍 쉬어져요. 아, 이분 지금 못해도 매출 누락이 한 7, 80%는 그냥 두들겨 맞겠구나. 그 돈 다 없잖아요. 다 썼잖아요. 벌써. 세금 낼 때 진짜 다 막 한숨 쉬시면서 나 파산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번 부가세 하면서도 많이 보였어요. 위험하신 분들. 경각심 느끼셨으면 좋겠고, 좀 안전하게 신고하시고, 특히나 매출 누락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비용 같은 거 누락되는 거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나 세금 혜택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평소에 판단하셔서 안전한 신고하시는 게 저는 사업을 오래 하실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안전엔 절세하시고, 사업 오래오래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